네. 한복을 그게 이제 전통 한복은 아니고 약간 개량 한복이잖아요. 그게 니슬이라는 브랜드예요. 되게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젊은 그 여자 디자이너 분이 한복을 좋아해서 한복을 약간 퓨전식으로 디자인하시는 분인데 한복 스타일로 뭐 트레이닝복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맨투맨 티도 나오고 막 하는데요. 제가 거기 거를 좋아해요. 한복을 입고 다니지는 않는데 그런 느낌이 좋거든요. 약간 전통적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옷을 뭘 입고 할까 하다가 그냥 그거 입으면 좋겠다 했는데 약간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보통 입었던 게 이 7부였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겸사겸사 해서 다른 거 입어야겠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댓글로 많이 이제 봤던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더 반가워요. 별에는 부자님, 오늘 일출로 태양 명상 해보셨는데, 초기 현상들이 다 보여서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태양 명상 요즘 하기 좋죠. 햇빛도 이제 여름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고, 이제 하늘도 맑아가지고 보기 좋은데요. 태양 명상과 걷기 명상을 같이 하시면 정말 좋아요. 요즘 특히 걷기 명상이 유행이 되면서 이제 여기저기 황토길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셔가지고 날씨도 좋을 때 걸으시면 참 좋고요. 저는 평상시에도 운동화를 거의 밑창이 거의 없는 걸 신고 다녀요. 그래서 되게 없어 보이죠? 없어 보여요. 왜냐면 좀 굽이 있고 이래야 이제 다리도 더 길어 보이고 어쨌든 뭐 옷발이 좀 쓰는 게 있는데 제 신발을 신은 걸 보면은 사람들이 제 신발을 한번 제가 신어보라고 그러거든요. 신으면은 껌만 밟아도 되게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맨발 걷기도 이제 하시다 보면은 몸이 굉장히 막혀 있고 에너지적으로 막혀 있는 사람들은 몸살 나요. 몸살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신랑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황토길을 맨발로 걷는 이유는 흙이 푹신푹신해서 그래요. 그 이유도 있고 물론 그 흙이라는 게 몸 안에 있는 전기를 이렇게 빠지게 해서 몸도 건강하게 해지기도 하고요. 또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몸의 순환을 도와주기도 하고 경락의 의미에서 봤을 때 발바닥에 이제 온몸이 들어가 있다고 하죠. 그런 모든 몸의 경락을 자극해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엔 같은 맥락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부드러워요. 그래서 초보자가 하기에는 좋고요. 조금 더 이제 딱딱한 땅에서도 사실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맨발 걷기의 장점들 중에서 몇 가지가 빠지겠죠, 흙이 아니면. 근데 몸이 이제 막혀 있거나 몸이 안 좋은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딱딱한 곳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 바로 몸살이 나요.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할 때 5분, 10분 이렇게만 걸었는데 한 일주일을 들어 누웠어요. 근데 이제 계속하면 그것도 점점 풀린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명상을 이제 호흡 명상은 저는 꼭 하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태양 명상, 뭐 싱잉볼을 들으면서 하는 명상, 뭐 싱잉볼을 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약간 에너지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의식 정화하고 내 마음을 보는 거를 하려면은 호흡 명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태양이 좋다? 길을 가다 태양이 좋다. 내가 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창 밖에서 이제 햇빛이 이쁘게 들어온다. 그럴 때 이제 잠깐
또 산책 나갔을 때 태양을 보면서 태양 명상 이렇게 하는 거 좋죠. 근데 그런 것도 좋은데 호흡 명상은 이제 내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다. 그거는 꼭 시간을 정해 두시고 꼭 하시면 좋겠어요. 태양 절대 못 보겠다, 눈이 부시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참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눈 상해요. 제가 그 태양 명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태양을 이렇게 보면은 막이 생겨요. 그래서 눈이 부시지가 않거든요. 근데 눈이 부시면 절대 보시면 안 돼요. 눈을 감고 태양을 향해서 눈을 감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 눈을 감아도 이렇게 앞에 태양빛이 밝기 때문에 검붉게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그냥 그 태양을 내 몸으로 흡수해서 아래로 내보낸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서 발바닥을 땅에 두고 있으셔도 되고 그게 흙이면 더 좋고요. 그런 다음 태양 명상을 한 다음에 걷기 명상을 하면서 발바닥에 이제 집중하시고 발바닥으로 에너지가 나간다 생각하시면 태양빛이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강한데 그게 몸 안에 너무 가득 차 있어도 좋지는 않거든요. 그걸 이제 약간 빼주시는 거예요. 네, 막 안 생기면은 그냥 눈 감고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 싱잉볼 들으면서 자면 숙면하세요. 그 싱잉볼은 사람마다 반응이 굉장히 달라요. 뭐가 맞다, 아니다, 뭐 틀리다, 잘됐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데요. 또 그 싱잉볼이 어떤 싱잉볼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근데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싱잉볼을 이렇게 대면해서 했을 때도. 그러면 그걸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뭔가 몸에 에너지도 이제 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게 가장 먼저 해결돼야 그 다음으로 조금 넘어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나는 졸리지 않았는데 싱잉볼만 딱 들으면 졸려. 이런 거는 내 에너지가 지금 피곤한 거예요. 육체적인 피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자게 되더라도 그냥 틀어놓고 주무시고 하시면 되고 이거는 호흡 명상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명상을 처음에 이제 하시면 보통 잡념하고 졸음 때문에 힘드신데 그때도 그냥 졸려도 그 양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순간에 딱 잠이 안 오는 순간이 생겨요. 오늘 내가 자꾸 조네? 시간 아까워. 오늘은 명상 이제 스킵해야지. 이러면 그 다음날 또 졸게 돼요. 그게 점점점 그 진도가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졸더라도 그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집중을 하시면서 그냥 양을 채우시는데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박민수님, 매일 아침 싱잉볼 들으면서 명상을 하는데 가끔 몸이 좌우로 심하게 움직이는 거 왜 그런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에너지 작용인데요. 몸이 좌우로 심각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별의별 움직임이 다 나와요. 춤도 추고요.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요. 안 되던 평상시 뭐 요가 자세라든지 나의 유연함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는 그런 자세도 나오고요. 나와요. 근데 그냥 허용해 주시면 좋아요.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 단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몸의 일부만 움직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전신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소리도 나오기도 하고 거센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 감정적인 것도 그러면서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끌어지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게 한동안은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다가 또 그 한참 양을 채우면 또 패턴이 바뀌고 이러거든요.
그냥 이끌어지는 대로 하시되 몸이 움직여지는 거니까 이제 하시기 전에 '나는 그랬었다.' 싶으면 좀 장소를 범위를 넓게 해서 안전한 게 좀 내가 몸을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 어딘가에 부딪히지 않게 그러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하시면 돼요. 네. 싱잉볼 들으면서 이제 꿈을 많이 꾸게 된다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거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죠. 그런 싱잉볼의 진동이 그 몸 안에 그 에너지장이 층별로 있어요. 그걸 이제 건드려요. 그리고 건드리면은 무의식에 깊게 가라앉아 있던 게 약간이라도 떠올라요. 그러면 그게 완전히 의식화돼서 떠오르면은 들으면서도 뭔가 갑자기 이미지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어떤 강한 감정이 올라오거나 어떤 기억이 전혀 생각 안 났던 기억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펼쳐지는 건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이제 건드려졌다. 무의식 깊게 있던 게 건드려졌다. 그래서 올라왔다. 그 상태가 이제 잠자고 있는 상태였다 하면 이제 꿈으로 막 나오는 거죠. 그냥 꿈을 관찰해 보세요. 그거를 이제 굳이 또 앉아서 막 공부하듯이 이렇게 분석을 하려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냥 뭐 기록을 남기면서 '오늘 이런 꿈을 꿨네. 오늘은 또 이런 꿈을 꿨네.' 이렇게 한번 쭉 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게 또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꿈의 감정, 생각, 일상에서 내가 바라본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이렇게 딱 일치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분석을 안 해도 그냥 알게 돼요. 석중이 님, 호흡 명상은 코로 내쉬는 것과 입으로 내쉬는 거 병행해서 해도 되나요? 우리가 입으로 내쉬는 거는 보통 입을 다물고 코로 들이마셨다가 이렇게 입으로 내쉬는 거고 보통은 입은 아예 닫고 살포시 닫고 코로 들이마셨다가 그냥 코로 이렇게 내쉬는 건데요. 이렇게 입으로 내쉬는 행위 이것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이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명상을 하든 초반에 약간 몸이나 마음이 그래도 긴장 상태에 약간 있기 때문에 그 긴장을 조금 내려놓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고 초반에 뭐 3번, 4번, 5번 정도 이렇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요 정도는 괜찮은데요. 명상 내내 입으로 내쉬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초반에만 약간 이완을 도와준다라는 의미에서 입으로 몇 번 내쉬고요. 그다음은 조금 호흡이 잔잔해졌다 싶으면은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는 이런 호흡 명상을 계속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호흡 명상은 숨을 편하게 쉬는 게 아니에요. 숨을 편하게 쉬기 위해서 호흡 명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호흡 명상이 자연스러워지고 어느 정도 깊어지면은 호흡은 정말 자연스럽게 편해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려고 딱 앉았을 때 누구는 어깨가 약간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고 몸에 자꾸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 호흡이 자꾸 여기까지만 껄떡껄떡 되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 명치가 답답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걸어서 천천히 걸어서 이 자리에 앉았어도 약간은 긴장 상태에 다 있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그걸 처음에 이완을 해 주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거지 호흡 명상이 조금 편해지면은 호흡은 자연스럽게 편해진다.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는 이유는 특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내 마음을 잘 보기 위한 그거지 이제 호흡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명상은 따로 배운 적이 없어요. 어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아침 자습 시간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선생님들이 명상을 시키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좀 특이하죠. 카톨릭 학교였는데. 근데 그때 이제 시작을 했고 아침에 뭐 10 분, 15분 했나? 음. 음.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시키니까 이렇게 했었고요. 근데 하는 동안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명상을 제일 열심히 했을 때는 고3 때, 고3 때 많이 했었고 그래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왜 제가 그런 얘기 영상에서 많이 했었죠. "모든 게 다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도 한 번 본 거는요 다 머리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무의식적인 영역에 이제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 학습하는 이유는 무의식화되는 거를 무의식화되어 있는 거를 의식화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 무의식에 한 번 본 건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시험 볼 때 이거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시험을 풀면서 그런 명상의 원리를 이용해서, 명상의 원리라는 거는 모든 건 무의식에 저장이 되어 있고 한 번 본 건 저장이 되어 있고 내가 그걸 잘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제가 많이 혜택을 봤죠. 총총님, 우울함과 무기력함도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계속 허용해 줘야 할까요? 그 필요량을 채울 때까지. 일부러 햇빛이라도 보고 움직여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허용해 준다고 하지만 허용하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거는 나를 방치하는 거예요. 그거는 허용과는 약간 별개예요. 허용하면 '내가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어 뭐 아이를 키우거나 강아지를 키우거나 뭐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이렇게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요. 아이가 어 초콜릿만 달래요. 밥을 안 먹어. 초콜릿만 달래요. 어 그러면 아이의 그런 마음을 허용해 주면 우리는 아이가 달라는 것만 줘야 될까요? 교육도 하지 않고 밥을 먹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초콜릿만 계속 줘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아이의 그 마음을 허용해 주고 행동은 아이를 위한 나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헷갈리시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내 안에 있다. 그 마음의 '내가 지금 그런 상태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지?' 이게 저항이고요. 우울함 '내가 지금 굉장히 우울해하네. 내가 지금 굉장히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허용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햇빛이라도 보고 움직여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를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 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서 그 우울함, 무기력함을 떨쳐 내려고 '너 왜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러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울하고 무기력하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송알송알 님은 명상을 오래전부터 알고 가끔씩 하는데 호흡 명상하면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할 때마다 호흡 관찰 그 이상이 되지 않는데 마음을 어떻게 보나요? 음. 명상을요. 가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별로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 왜냐하면 평상시에 자기가 이제 자각하는 정도도 다르고 에너지 상태도 다르고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 한 달만 했는데 뭐 이런 거 했다는데 나는 뭐 100일 이상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이제 명상을 하면요. 특히 이제 에너지 명상 아니고 호흡 명상을 하면 처음에는 어쨌든 잡념이 들어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지점을 이제 넘어가면 점점점 잡념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순간을 더 지나가야 이 바닥에 깔려 있던 것까지 있는 데까지 바닥에 뭔가 있는데 걔가 있는 데까지 내가 의식 수준이 내려가야 얘를 만날 수도 있고요. 얘네가 내가 이제 허용하니까 얘네가 솔솔솔솔 올라와서 내 의식 수준에 맞춰서 이제 느끼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누구는 빠를 수도 있고 누구는 굉장히 느릴 수도 있고 한데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음. 뭔가를 이제 패턴을 바꾼다? 변화한다는 거는 어쩌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꾸준히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 꾸준함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짧게 명상을 5분 하더라도 꾸준히 시간 정해서 '어떤 일이 생겨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제 싱잉볼 들으면서 몸 반응이 있는 거에 대해서 "몸 반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의식 정화 정도 차이일까요?" 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아닐 수 있는데 일단은 에너지에 쪼끔 더 센서티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에너지에 센서티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몸 반응이 이제 정화랑 상관없이 오기도 하고요. 또 정화가 많이 되어 있을수록 쉽게 오기도 해요. 근데 이게 어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죠. 내가 뭔가 항상 이거 뭔가 작업을 할 때는 이거의 나의 목적은 뭐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걸 하는지가 가장 명확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긴 과정을 두고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헤맬 수가 있어요. 수아봄님, 저는 컴퓨터로 작업을 오랜 시간 하는 직업인데 혹시 추천해 주실 싱잉볼 주파수가 따로 있을까요? 그냥 틀어놓고 하는데 잡생각이 안 들어서 작업에 집중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음, 음. 싱잉볼이 치유 효과를 내는 거는 그 주파수 때문이라기보다는 진동 때문이에요. 진동이 에너지장을 건드려주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온갖 감정 찌꺼기, 이제 상처, 치유할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게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파수로 보지 않고요. 어 일을 하실 때 집중을 하기 위해서 듣고 싶으시면은 여러 개를 들어보시고 이제 마음 편해지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주파수를 챙기기보다는. 별에는 부자님, 명상을 언제 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는지 우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꼭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특히 이제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고 이거를 잘 보려면 음 단순히 힐링을 넘어서 그냥 단순히 차분해지고 이런 걸 넘어서 내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생활 시작할 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한다 하시면은 아침에 집에 일어나서 뭐 화장실 갔다 옷 갈아입었다 밥 먹었다 뭐 이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가기 전에는 꼭 하시면 좋겠어요, 시간을 내서. 그리고 플러스 꼭 더 시간을 내서 하신다면 잠자기 전에 하시면 더 좋고요. 음. 왜냐면은 이거 명상을 좀 하다가 안 해본 사람들은 느끼거든요. 아침에 이제 조금 짧게라도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안 하면요. 그날 하루가 마음이 엉망진창이 쉽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시간을 내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하면은 마음 그 시선이 자꾸 내 외부로 가게 돼요. 그래서 남 탓하게 되고 나를 못 보고 다른 사람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침에 일단 그렇게 시작하고 나면은 시선이 외부가 아니라 내 내면으로 이제 딱 꽂아 놓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생활을 하면서 자꾸 외부로 나가긴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다시 돌릴 수 있고 쉽게 돌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새벽에 꼭 하시면 좋고요. 수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수시로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무의식 정화와 관련된 이런 수업을 오픈할 거예요. 제가 원래 10월 달에 하겠다고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신 분들한테는 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달에 9월 달에 했는데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오픈을 하면 거기에 이제 그 명상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한참 할 때는 이제 아침에 꼭 했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꼭 했고, 그리고 요즘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잠잘 때도 해요. 잠자면서 해요. 잠잘 때. 잠자면서 하면, 어떨 때는 더 쉽게, 더 빨리, 그리고 더 깊게 자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의식이 딱 고정이 돼서 몸은 잠들고 의식은 밤새 깨어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그걸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평상시 그냥 아침에 명상하거나 이제 낮 시간에 명상을 할 때도 좀 더 그 잠자려는 그 심리라고 할까요? 잠자는 그 상태를 일부러 만들어서 명상을 깊게 들어가기도 해요. 총총님, 무의식 정화할 때 핵심을 건드린다는 말을 해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알아차림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걸까요? 알아차림이 깊어져야 돼요. 정말 깊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깊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만 해도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이 과정에서도 이미 많이 변해요.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너무 단기간에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면은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정화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 되게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마주하는 것 자체도 고통스럽고 그 감정을 느끼는 것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인생이 뒤집어져요. 인간관계를 보는 그런 시선도 아예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희가 느껴질 때도 있고 한데 대부분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요. 저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루나님, 싱잉볼 들으면 거의 잠을 설치고 꿈도 안 꾸고 피곤한데 싱잉볼이 저랑 안 맞는 걸까요? 모든 싱잉볼 소리가 다 그러세요? 싱잉볼 소리가 여러 개 있잖아요. 싱잉볼 소리가 다 그러신지. 그리고 원래 제가 지난달에 싱잉볼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몇 개를 이제 판매를 했어요. 근데 거기 상세 페이지를 보면 제가 그런 말 써놨는데 사실 싱잉볼이 여러분들이 후기를 이제 많이 남겨주시잖아요. 사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싱잉볼은 음원으로만 그런 효과를 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음원으로는. 그래서 왜냐면 싱잉볼의 치유 효과는 진동에서 나와요. 진동에서. 근데 그 진동이 내 에너지를 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면을 해서 직접 현장에서 싱잉볼을 계속 누적해서 들어야 그게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해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근데 음원으로 듣는다? 제가 왜 음원으로 이렇게 들으세요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제 이어폰으로 들으니까 귀로 들으면서 몸에 이제 진동이 파도가 친다. 띵 하고 치면 몸 안에 그 띵 하는 소리가 내 몸 안에 진동을
파도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화하면서 들으라고 했는데요. 그게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거든요. 소리로만 듣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효과가 더 좋을까?'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 보니까 그게 제일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설명드렸던 건데요. 어 사실 싱잉볼 음원으로는 그렇게까지 효과를 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싱잉볼을 직접 진동으로 자꾸 내 에너지장을 이제 건드려 주시면 좋아요. 초반에는 그냥 잠만 자요. 음. 그러다가 명상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신 분은 몸은 되게 편안한데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이제 무의식으로 깊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음. 음원으로 들으면 원래 그렇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 음원이 불편하면 굳이 들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소리를 그러면 거의 귀에 들릴락 말락 이렇게 굉장히 조그맣게 하셔도 되고요. 싱잉볼 소리를 이제 폰으로 보통 듣잖아요. 이어폰은 꽂아서 듣거나 아니면 그냥 폰음으로 듣거나.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어폰으로 듣거나 이 싱잉볼을 다른 스피커랑 연결해서 그 스피커가 진짜 빵빵할수록 더 효과가 있어요. 그 스피커에 연결해서 듣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폰음으로 듣는 거는 저는 비추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효과를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비추다. 총총님이 유자정님은 무의식 정화하는 1년 반 동안 얼마나 자주 싱잉볼 들으셨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저는 그때 싱잉볼 몰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원래 SNS도 하나도 안 하고 관심도 없거든요.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몰랐죠. 이렇게 노출이 돼야 알죠. 근데 이제 정화를 했고 한참 이제 행복하게 지내던 그 시절에 이제 우연히 듣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이제 듣고 알게 됐고 정화하는 동안은 몰랐다. 저는 정화하는 동안은 오로지 명상, 알아차림, 그리고 감정이 거세게 올라왔을 때 그걸 따로 풀고 이 딱 3 가지만 했어요. 제 무의식 정화 3단계 이 영상 보시면 제가 말한 게 있거든요. 딱 그것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에너지적인 반응들이 굉장히 크게 오면서 이제 그때 알게 됐죠. 서쪽별님, 싱잉볼 소리를 들은 지 1 달 정도 되는데요. 엄청난 악몽과 기분도 우울한데 어느 순간부터 아픈 몸이 좀 틈이 벌어진 것 같아요. 숨 쉴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 제가 알아차림하고 손에 노란 고무줄도 끼고 있는데 알아차림하고 싱잉볼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기도 하나요? 손에 노란 고무줄 여러분 무조건 끼세요. 저도 이렇게 끼잖아요. 껴요. 요거를 한 10개 갖다 놓으면은 저희 둘째가 이걸로 별만뚝 이래서 다 끊어지는데 이제 계속 해요. 알아차림하고 싱잉볼 소리 듣는 것만으로 치유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싱잉볼 소리를 듣는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싱잉볼은 소리를 듣는 것보다 직접 쳐야 된다. 직접 거기에서 나오는 진동을 계속 접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쉬고 있는데 싱잉볼 세션을 작년까지 좀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집에 일이 있어서 외출하기가 힘든데 이제 곧 해 보려고 해요. 다시 겨울부터. 근데 싱잉볼 세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상처 치유하고 무의식 정화하는 쪽에 세션을 이용했어요. 제 블로그 가면은 후기가 꽤 있는데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원리가 싱잉볼이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건드려서
나는 지금 슬프지 않은데 갑자기 슬퍼져서 몸이 울어요. 나는 지금 마음이 편한데 내 안에 화난 마음이 건드려져서 분노가 막 올라와서 막 승질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기억도 떠오르기도 하고 이제 막 그래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는 그렇게까지 되기가 사실 힘든 거고 물론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리고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알아차림으로 저는 정화를 했기 때문에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 알아차림이 굉장히 깊이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아주 깊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이제 딱 그 바닥까지 갔을 때 딱 뿌리가 뽑히기도 해요. 제가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방법을 하나 정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에 눈 돌리지 않는 게 효율적이에요. 효과적이고.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방법으로 1년은 해보겠다. 2년은 해보겠다. 3년은 해보겠다. 사실 1년 짧아요. 짧은 기간이에요.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 최소한 3년은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면은 그동안은 요것만 하세요. 요것만. 의심을 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의 이 스타일로 해보겠다 하면은 딱 그렇게만 해야지 이것도 하고 중간에 이렇게도 하고 사실 이 방법만 해도 깊게 들어가면 어렵고 괴롭고 그런 과정들인데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도움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SY님, 내면화의 치유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계속 눈물이 나요. 이유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눈물이 나면 지켜보고 바라봐 주면 될까요? SY님, 저도 눈물 엄청 많이 흘렸거든요. 저는 특히 이상하게 운전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운전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근데 막 진짜 그냥 이렇게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막 여기에 꺼이꺼이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분노도 엄청나게 했고, '내가 세상에 속았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왜냐면 내가 바라본 세상이 뒤집히고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 속았다.'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구나.' 막 이런 생각들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건드려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의식까지 내가 딱 머리로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감정이 특히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프면 그냥 우세요. 울 수 있는 상황이면은. 그리고 그 슬픔 눈물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냥 눈물이 맺히는 정도, 또르르 떨어지는 정도, 그냥 막 꺼이꺼이 이렇게 우는 정도, 슬픈데 약간 억울한 거, 슬픈데 화나는 거, 뭐 종류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그 마음 감정들을 알아차림하시고 느껴지는 대로 표출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눈물이 살짝 고이는 정도다 하면 그냥 그만큼만 그거를 더 타고 들어가야지. 뭐 이게 뭐지? 이거를 귀에다 뭐 내가 얘를 이용해서 더 깊게 해결할 거야. 이런 마음 내지 마시고요. 그냥 올라오는 정도까지만. 그러면은 내가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그냥 눈물이 요 정도 맺히는 그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편안하게 허용해 주잖아요. 또 하고 싶은 대로 울어. 그러면은 걔가 나를 점점 믿어요. 그러면 자기 속마음이 더 깊은 게 있다면 점점점 걔가 더 알려줘요. 알아차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걔가 알려주는 거를 내가 알아차림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알아차림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저 블로그 영상 제 블로그요. 영상마다 이렇게 링크로 걸려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
제가 보통 올리는 영상이에요. 이제 거기 찾아서 오시면 되고요. 제가 막 정리를 제대로 못 해놔 가지고 싱잉볼 후기 뭐 이런 걸로 한번 검색해서 제 블로그 들어와서 싱잉볼 후기 아마 그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 언제지? 작은 애가 지금 작은 애가 2살 땐가 3살 땐가인데요. 제가 애들 라이딩을 하고선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빨간 신호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 운전을 하다가 신호에 걸렸으니까 그냥 멈추고 가만히 멍하고 이렇게 밖에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게 제가 표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언어적인 표현으로 목소리가 들렸는데 귀로 들린 게 아니에요. 그걸 제가 굳이 어떻게 비유하냐면 커다란 종이 내 키보다 더 큰 커다란 종이 목소리가 담긴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가 나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과하면서 제 몸 통해서 들렸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목소리가 들렸는데 약간 중성적인 목소리, 남자에 가까운 중성적인 목소리였고 저는 그 목소리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그 목소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너는 너를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된다. 너는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소리가 들리면서 눈앞에서 이제 제가 살아왔던 인생들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나는 되게 열심히 살고 고민하면서 살고 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이면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버거워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영화처럼 진짜 필름처럼 요렇게 지나가는데 그걸 보면서 차 안에서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꺼이꺼이. 어.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애들 밤에 재우고 신랑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저희 신랑은 굉장히 이과적이고 자기가 본 것만 믿고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고. 제가 신랑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막 되게 귀엽다는 듯이 저를 이렇게 귀엽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웃는데 저는 그 웃음이 그때 기분 나빴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이미 다 이걸 알고 살고 있는데 나만 이제 아는 건가?' 그 웃음이 저한테 "너 이제 그거 알았니? 이제서야 알았니?" 이런 느낌 같아 가지고 원래 오빠는 알고 살았던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눈이 지금 너무 행복해 보인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 보인대요. 제가 진짜 그때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때 흘린 그 목소리를 듣고 흘린 눈물이 정말 환희의 눈물이었어요. 왜냐면 뭔가 그냥 그 목소리 자체가 주는 그런 느낌이 나를 완전히 100% 믿고 사랑해 주는 존재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었고 그 목소리가 알려준 것만 '내가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알려준 거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걸 배워야 한다.' 그래 나 사랑해야지 이제부터. 근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 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였지?' 나는 이제 내 눈앞에 지나간 그런 장면들을 봐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었구나.'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던 건데 그 이면에 힘들어하는 나를 다 무시하고 있었던 거구나를 알았는데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명상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친정집에 내려가고 할 때 엄마를 보면서 올라오는 그런 진짜 진짜 너무 힘든 감정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게 저한테는 제일 컸어요, 엄마에 대한 마음이. 그거를 이제 강하게 올라오니까
그거에 집중하게 됐고, 그거에 집중하면서 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아이들이나 이제 식구들 또는 친한 사람들, 친구들한테 하고 있는 모양새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이어져 왔던 건지, 이제 엄마 아빠의 무의식이 나한테 어떻게 내려왔는지가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의 과정으로 간 거였죠. 제가 이런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 그 목소리를 듣고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그 목소리가 저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음 '그럼 나를 마음 편하게 해 줘야겠다.' 했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명상과 알아차림이 시작됐던 거였어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 블로그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SNS 하는 거를 어 굉장히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귀찮잖아 일단. 어 근데 그때도 사실 그 목소리가 하라고 했어요. 어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저를 알아차림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나의 무의식의 그런 상처들을 내 아이들한테 똑같이 주입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특히 큰애. 그러면서 이제 큰애 아이들 거를 이제 풀어주는 작업을 같이 했는데, 그게 이제 얼추 또 되었을 때 고민이 좀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면서 항상 이제 명상을 하면서 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명상 말미에 제가 그 목소리를 대상으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앞으로 뭘 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음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 생생해요. 꿈속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완전 블랙이에요. 근데 가운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블랙인데 목소리가 딱 떠요. 근데 그 목소리예요, 정확하게. 그 목소리가 저한테 "일을 하도록 하여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 바닥에 누워서 자는데 뻘떡 그냥 니은으로 일어나서 "네 알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다음 날 뭘 하라고 하는데 그럼 뭐 하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하지, 뭐 하지?' 하다가 제일 남들이 그때 뭐 제 주변에도 블로그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해 가지고 "글을 쓰자." 근데 글을 뭐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일기를 쓰나 애들 육아 일기를 쓰나 뭐. 근데 저는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취미도 없고 그래 가지고 하다가 그냥 내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썼어요. 근데 얼마나 하기 싫어요. 내가 이제 '이날, 이날, 이날 써야지.' 이렇게 정했는데 얼마나 하기 싫어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냥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키보드를 이렇게 치면서 '내가 시키니까 합니다. 내가 시키니까 합니다.' 하고 이러면서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음 어느 순간에 제 글에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쪼끔 생겼고, 또 그런 게 재미있었고, 하다 보니까 수업을 요청하는 일이 생겼었고, 그래서 그거를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반응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었고, 또 이제 하다가 보니까 또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요청이 왔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였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이제 중간에 뭐 거의 작년에 거의 1 년을 안 한 적도 있고 뭐 이런 적도 있지만 어 이렇게 왔네요. 음. 그래서 저는 그 목소리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의 우준 나의 우주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제 친구 중에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하면 "너 하느님 만난 거라고 너무 부러워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해요. 만약에 내가 크리스찬이었다면
'나는 하느님을 만난 거다.'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겠다. 내가 부처님을 믿었다면 부처님이 나에게 와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특별하게 그렇게 종교를 믿는 게 없고 하니까 뭐 대상이 있으니까 이제 이름을 붙여야겠긴 하고 해서 저는 그 목소리를 나의 이제 우주라고 내 삶을 크게 이끄는 나의 우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그 정화된 이후로 이제 에너지적으로 크게 경험들이 왔을 때 저는 그걸 더 이제 느꼈어요. 이제 현실적으로 더. 그래서 이제 더 제가 가지고 있던 내려놓고 뭐하고 뭐 이런 과정들에 더 힘이 실리는 거죠. 지훈님, 저희 남편은 제가 무의식 정화를 어떻게 저의 무의식 정화를 제 남편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당연히 이제 친정 부모님, 친정 엄마 아빠는 제가 이런 거 했는지 모르고요. 모르시고 저희 남편은 이제 가까이서 봤었으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게 끝났을 때 이제 신랑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안쓰러웠었다고. 왜냐면 진짜 힘드니까. 혼자 괴로워 가지고 혼자 괴로워서 막 울었다가 승질냈다가 나 이러이러한 거니까 그냥 냅두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하고 그 와중에서도 또 이제 엄마 만나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걸 이겨내려고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신랑이 다 봤고 하니까 그때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힘들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점점 편해지는 걸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아는 지인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제 신랑한테 물어봤거든요.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되고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신랑이 편하다고 신랑이 편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신랑이 힘들어해요, 이제. 왜냐면 저한테 얘기 들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도 이제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루나님, 명상 전에 그런 목소리 들으셨다는 게 이미 무의식이 많이 정화되셔서 얻을 수 있던 반응 아닌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둘째 낳고 뭔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든 상태라서 생활이 엉망진창이 된 상태였었고, 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음, 제가 그거를 그냥 장난스럽게 제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는 지인들한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아기 둘째 낳고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어떤 스토리를 만드냐면 지인들한테 얘기할 때, 뭔가 어떤 존재가 있다면 나를 봤을 때, 쟤는 성격이 굉장히 안 돼. 고집이 엄청 세. 그래서 얘는 약한 걸로는 정신을 못 차려. 얘는 강하게 줘야 돼 해서 나한테 그런 시련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시련으로 내가 몇 년을 그렇게 힘들어 하다가 내가 이제 그 시점이 제가 그런 힘든 마음을 많이 내려놨을 때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아무 걱정이 없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수준이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 시점이 되니까 나한테 교훈을 딱 준 게 아닐까? 나는 너무 감사하다. 나한테 그런 시련이 왔던 거 그때는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나한테 그런 시련이 왔던 게 그래서 내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계기를 만들어 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일들이 진짜 많이 생겨요.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뭐 그런데 사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그게 나에게 주는 기회였다는 거.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힘든 일도요. 잘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그 일이 생기게 된 이유,
또 물론 찾을 수 있고 그 일에 반응하는 나를 관찰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가 충분히 끝나면 배울 걸 배우게 되면은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제 끝난다고 봐요, 저는. 서지은 님, 제가 이 얘기를 아까 초반에 했는데 늦게 들어오셨죠? 서지은 님이 뭐라고 주셨냐면은 저는 거울 명상을 합니다. 오라나 에너지는 항상 보는데 명상 중에 잡생각이 많아요. 그냥 에너지나 파동 보는 것만으로 명상이 되는 건가요? 일상생활에 변화가 전혀 없고 의식도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마음 먹으면 바로 빛이나 파동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그것들이 무슨 소용인가 싶네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에너지적으로 센서티브한 사람들이 있고요. 타고 태어나기를.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예민하게 센서티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 에너지적인 거에만 집착하게 되면 이런 내 마음 보는 거에 대한 공부를 전혀 집중하지 않고 에너지적인 거, 깨달음의 그런 현상 같은 거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사람이 오히려 더 못돼져요. 독단적이고 굉장히 자만해지고 그래져요. 그래서 어떤 걸 하든 나를 알아차림하는 거, 내 마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공부가 꼭 따라가야 돼요. 사실 거울 명상 하시는 이 많은 사람들도 다 좀 내가 힘든 거 좀 잘 살아보고 싶고 이래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빛을 보고 그래. 나는 빛의 존재구나. 나는 이 몸에만 한정된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 거 알면 뭐 하겠어요. 막상 현실에서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누가 나의 기분 건드려서 내가 한번 화가 확 나면은 탁 뒤집어지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싱잉볼이나 다른 에너지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 정화되는 걸 알아차림하는 걸 좀 더 쉽게 도와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에너지나 파동 보는 것만으로도 명상이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명상은 될 수 있지만 명상을 내가 왜 하느냐 그 목적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적이 에너지적인 거를 경험하는 거. 그냥 뭔가 현상을 경험하는 거에 있다 하면은 그게 충분하신 거고 내가 내 생활을 좀 일상에서 바꿔보고 싶은 거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이거를 하시려면 그런 명상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호흡 명상으로 하고 알아차림 연습해서 나를 알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곧 올라갈 건데 이런 내용이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예민하게 만드는 거는 그냥 훈련이에요. 하면 돼요. 하면 빛을 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현상을 경험하고 그런 거에 집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업은 아마 다음 주 중에 신청을 받을 것 같고요. 제 블로그나 여기 유튜브에 게시글 쓰는 데 있죠. 커뮤니티. 거기에 올릴 것 같습니다. 싱잉볼은 아마 다음 주나 이번 달 안에는 제가 다시 올릴 생각이에요. 가슴에 무한한 공간이 있고 그 안에 내면 아이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어떤 분은 그래서 호흡 명상 필요 없이 가슴에 의식만 두면 내면 아이와 만날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에 대한 제 의견을 듣고 싶어요. 호흡 명상이 깊어져야 가슴에 의식 두기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연습만으로 가슴에 의식 두기가 가능한가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호흡 명상을 이제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선을 이제 내면으로 돌리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가슴에 의식을 두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건지, 화 플러스 슬픈 건지, 아니면 뭐 화와 슬픔 중에 어떤 게 더 큰 건지, 이렇게 감정을 이제 디테일하게 느끼기 힘든 분들도 많으시고요. 명상 자체는, 호흡 명상을 짧게라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여기저기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두 개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에게 억눌린 감정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엄마가 알아차림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 제 아이에게 물려준 감정도 해소가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미 임신하는 순간 다 물려져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노력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막 화가 나는데 화를 삭히고 아이한테 좀 더 부드럽게 얘기를 한다. 뭐 이런 행위들, 의식적인 행위들, 이런 것도 영향을 이제 육아하면서 그런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들이 영향을 당연히 충분히 미치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이미 다 전달이 됐다고 보고요. 그런 상태에서 엄마나 아빠가 정화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한테 물려준 게 딱 잘리진 않아요. 이미 간 건 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변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다르게 행동하게 되고 다르게 말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아이의 그게 발현이 덜 되거나 안 되게 도와줄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또 했던 방법은, 제가 했던 거 그대로 제 아이들 걸 이제 풀어줬어요. 저는 이게 아이들한테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걔네들이 곧 어른이 될 테고, 뭐 결혼해서 또 애 낳을 수도 있고, 나처럼 내 자식이 힘들게 살길 또 원하진 않으니까. 아이가 몇 살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릴수록 효과가 좋은 것 같고, 왜냐면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의식적인 게 점점 확고해지기 때문에 아이 몫으로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해주시고, 그것도 좀 대화가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말을 했는데 뭐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러면 약간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라. 하는 방법은, 엄마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때 애한테 이거 너무 미안하다, 내지는 애가 기분 나빴을 것 같다, 상처받았을 것 같다,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마음은 이랬고 근데 너한테 미안해, 그러면서 엄마의 진짜 마음, 엄마가 너를 사랑하고 너한테 정말 잘해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 그게 가끔 안 될 때가 있다. 이러면 이제 아이가 반응이 점점 나오죠. 처음엔 시큰둥해요. 뭐 하는 거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저희 애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점점 하면 애가 이제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도 울고 너도 울고 다 같이 울고 다 같이 껴안고 사랑한다, 미안해 막 울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애의 눈동자가 이제 변하더라고요. 우리 큰애가 5학년인데 제가 그거를 애 1학년 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스킨십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렇게 안아주고 특히 뽀뽀하고 이러는 걸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와서 막 앵겨요. 오히려 엄청나게. 막 어렸을 때는 뭐 1학년 때는 뭐 물어보면 얘기 안 하고 싶어, 뭐 꼭 알아야겠어 뭐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막 와서 얘기하고 엄청나게 변했어요. 정말 눈동자 딱 풀리면서. 저는 아이한테 명상 지도를 딱히 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애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면요, 오히려 부작용.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좀 장난스럽게는 하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애들 어렸을 때 큰애한테 이제 몇 번 장난스럽게 했었고, 걔가 이제 동생한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사진들이 몇 개 있는데, 싱잉볼은 애들이 참 좋아해요.
애들은 어른들보다 순수하고 맑기 때문에 진동이 더 잘 느껴지고 그게 몸 안에서 또로로 이제 굴러가요. 그래서 엄청 간지러워도 하고 반응도 빠르고 그렇게 돼요. 송알송알님, 싱잉볼 영상 들어도 아무 반응 없으면 실제로 세션 받았을 때 반응 없을 가능성이 크겠죠. 아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실제로 세션을 받으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원으로 들었을 때 뭔가 반응이 나오는 거는 드문 일이에요. 사실 흔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데 그 싱잉볼도 중요하고 싱잉볼을 치는 자의 그런 의식 상태, 마음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음원은 녹음 상태도 더 중요하겠죠. 현장에서 들으면 이제 그런 건 상관없는데. 그리고 세션을 받아 보면은 그날 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다 해도 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 그 사람의 뭐 이렇게 신체적인 상태 그리고 그 전날에 뭐 감정적으로 많이 올라올 어떤 큰일이 있었다. 그런 거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 이제 반응이 조금씩 다른데 메인으로 가져가는 건 있어요. 싱잉볼 쳐주는 사람의 그런 마음 상태 중요해요. 이미 쳐주는 사람이 명상 상태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구입해서 치는 게 이제 연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 치다 보면은 내가 좀 더 내리는 그 감각을 익힐 수도 있고 더 빨리.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진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어떻게 해야지라기보다 진동을 누적시켜서 나를 정화하는 데 좀 도움을 준다. 그리고 뭐 내가 거실을 정화하고 싶다. 거실 공간을. 그러면 그냥 거실에 두시고 수시로 쳐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싱잉볼은 사이즈마다 좀 활용도가 다르긴 한데 저는 조금 큰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큰 거라 하면 최소 이제 20cm 후반, 중후반 정도 되는 거는 있어야 여기저기 쓸 수가 있어요. 작은 거는 이제 손바닥 위에 올라갈 만한 요 정도의 사이즈는 그렇게 요 정도고요. 크면은 이제 애들한테도 해줄 게 많고 가족들한테 해줄 것도 많고 치는 거 외에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싱잉볼 소리 틀어 놓으면 이상하다고 싫어하는 사람은 뭘까요? 소리는 굉장히 호불호가 강해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특히 싱잉볼은 그 소리를 듣고 종교적인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누구는 저음은 되게 편안한데 높은 음은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높은 음을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내 뭔가를 자꾸 건드리니까 내 안에 뭔가를 건드리니까 그게 불편한 거죠. 왜냐면 보통 그게 좋은 게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는 못 느끼지만 일단 감정적으로 '아 싫어.'라고 딱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이제 이걸 알아서 이걸 의식적으로 알게 되고 의식적으로 이제 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타인에게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요하고 설명하고 그러시면은 진짜 반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저도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나처럼 힘들게 살까 두려웠었고 나 때문에 애들이 잘 못 살까 봐 걱정도 많이 했었고 죄책감도 많이 들고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나도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든 잘 살아왔고 또 어떻게 이 과정을 알게 돼서 또 하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한번 믿어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이들한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걸 해 주고 그 이외에는 그냥 아이들도
잘 살겠다. 얘는 얘 목대로 잘 살 거다. 그리고 아이가 내가 도와주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잘 해결하길 바란다면은 내가 잘 사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아이가 커서 언젠가 정말 많이 힘들어졌을 때 '아 그때 우리 엄마 아빠도 이랬지?' 라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거나 엄마 아빠의 모습을 떠올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알아차림하고 내가 내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풀어나가다 보면 아이한테 어떻게 해 줘야 될지는 자연스럽게 보여요. 왜냐면 내가 했던 방법을 아이들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니까요. 네, 에이프럴 님, 알아차림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엄마 한마디에 상처가 나와 엄마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서 엄마가 큰 상처를 받고 이제 서로 갈 길 가자. 어떤 마음을 알아차려야 할까요? 많이 슬퍼요. 음. 일단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게 뭐 내 안에 상처 때문에 그렇게 말은 하긴 했지만 '내가 미안하다.'라고 느껴지시면 엄마한테 사과를 하는 것도 일단은 사과를 하는 것도 좋고요. 이 감정 알아차림 연습을 하면서 감정이 건드려지고 그게 크게 올라오고 뒤집어지는 과정일 때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되게 용기가 필요한 거다." 용기가. 특히 이제 저는 엄마가 이제 좀 멀리 사시니까 가끔씩을 봐도 그 양가 감정이 있어요. 엄마한테 잘해 주고 싶다 또 있고 '아 왜 저렇게 말하지?' 했지만은 또 지나고 나면은 '아 그냥 받아줄 걸.' 뭐 이런 마음도 있고. 근데 그 순간에는 이제 미쳐 버리겠는 거. 근데요. 이제 그래서 유연성이 필요한 거예요. 어. 그 당시에 제가 엄마에 대해서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 엄청 심했거든요. 항상 이제 친정 갔다가 올라오면 차 안에서 애들 잠들면 내내 막 울고 어 그러면 그 친정집에서 당일치기든 1 박을 하고 오든 그 긴장감 내내 긴장하고 있던 그런 것 때문에 집에 오면 몸이 탁 풀려 가지고 1 주일 2 주고 막 몸에 힘이 쫙 빠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고 마음은 너무 힘들고 그냥 '시간이 약이다.' 시간 지나면 그 기억이 이제 점점 흐려지면서 또 그냥 지내려고 하고 이런 삶이었는데 음 그 당시에 누가 저보고 그랬어요. "너 되게 용기 있다." 그리고 막 왜냐면 왜요? 왜?" 했더니 그렇게 엄마 보면은 승질나고 싫어하는데도 어쩜 그렇게 친정을 또 가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엄마를 사랑했던 거죠. 하는 내 마음을 음 표현하고도 싶고 가는 걸로 이제 표현했던 거고 엄마한테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기회를 나름 준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정말 힘들어요. 물론 저같이 하셔도 되고 가서 버럭하고 또 와 가지고 울고 불고 승질 내고 힘들어하고 하면서도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 이제 받아들이고 또 하나 공부하고 또 가고 이걸 반복하셔도 되고 근데 너무 관계가 이제 거리도 가깝고 너무 자주 다 저는 그래도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매달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시면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핑계도 대시고 좀 '내가 지금 너무 엄마 만나면 뒤집어질 것 같다.' 이러면은 적당하게 핑계 대면서 거리도 약간 두시고 어차피 만났을 때 나도 안 좋고 엄마도 안 좋을 것 같으면 굳이 만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나 엄마 지금 보기 싫어서 엄마 보면 승질 날 것 같거든." 이러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적당하게 서로 상처 안 받을 만한 핑곗거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거리를 두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냥 엄마한테 현실적으로 이제 잘못한 것 같으면 "그러고 싶지 않다. 엄마 마음을 내가 좀 미안한 것도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사과하시고 그냥 적당하게 이제 유연성 있게 관계를 꾸려가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런 거는 약간 테크닉이 필요한 거죠. 그 상황을 이제 모면할 만은 하지만 완전히 안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기는 또 쉽지 않아요. 부모는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음 부모가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특별하게 무슨 사건을 당했다,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과 그런 거 아니면 대부분 내 안의 문제는 큰 것들은 다 부모예요. 부모 중에서도 엄마가 제일 커요. 왜 그러시잖아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주고 우리 아빠가 문제였어. 아빠가 폭력을 했고 아빠가 뭐 했고, 뭐 했고."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엄마에 대한 마음이 되게 크게 있어요. 왜냐면 어 왜냐면 엄마가 아빠고 아빠가 엄마예요. 그리고 사실 배우자가 엄마예요. 배우자가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또 나도 엄마 아빠고. 그래서 엄마 아빠 나 내 배우자 4 명이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이제 깨달았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집착이 쉽지 않죠. 집착을 떨치는 게 모든 집착이 뭐 정도는 있지만 음 집착 쉽지 않죠. 하지만 그거를 이제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참석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 주셔서 감사해요.